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5만 가구가 한숨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5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는 둔촌 주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야당도 계속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거를 여당이 요청을 했지만 반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반대를 계속 했는데 야당도 지금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결국 총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만 가구에 이 사람들이 누구 표를 찍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도저히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가슴을 졸이던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도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입주 가능일로 돼 있어요. 법상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전세를 주고 이게 없어요. 바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시공사가 입주 가능 예정일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사용 인가를 이제 받게 되면 입주 가능일을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때부터 잔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보통 이런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세를 놓죠. 그래서 원래 이제 입주가 들어오게 되면 전세 매물이 무진장 나옵니다. 왜냐? 계약금하고 중도금 조금 내고 잔금은 뭐로 처리를 합니까? 전세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중간에 팔고 나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실거주 의무는 그게 안 되죠. 하루 자기 들어가 살아야 돼. 전세를 드릴 수가 없어. 결국은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항들 보면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고 전매 제한이 3년이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영상에 늘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알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아우성이냐.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올림픽 파크 포레언이 분양을 얼마에 했냐면 30평대가 1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13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 주변 시세가 얼마였냐면요. 6억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고 요 정도였어요. 주변 시세가. 분양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보면요. 이 작은 평수는 12.8대1인데 이건 가구 수가 5가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쟁률을 보면 그렇게 주목받는 그 단지치고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게 서울인데, 하물며 서울인데도 경쟁률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변 시세가 싸게 분양하는 거잖아요. 싸게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전매 제한 3년이 들어가고 실거주 의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세트로 들어가죠. 세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잔금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말이 12억, 13억이지 이거 잔금 치러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률이 썩 좋지 못했던 겁니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표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이 참 말로는 민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신념이 없는 거죠. 신념이 없는 겁니다. 2021년에 문 전 정부 시절에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제도인데 결국은 이 총선의 표 때문에 자기네 신념을 거두는 거죠. 민생이 아니에요. 무슨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입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신념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걸 반대한다. 근데 결국은 3년 유예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다수석이 되게 되면 이 실거주 의무는 3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할 겁니다. 실거주 의무 피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평택의 브레인시티에 분양하는 지금 3개 단지가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3개 단지 분양한 곳은 다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한 거라서 거기도 실거주 의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거주 의무를 다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갔을까요? 실거주 의무가 돼야 되려면 그 주변의 시세보다 내가 분양받는 게 싸야 됩니다. 100% 미만이어야 돼요. 주변의 시세보다 내가 분양받는 게 좀 비싸다 하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양가를 높입니다.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는데, 너무 높으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얼마 101% 요런 이 정도로. 그리고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까지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옵션으로 하는 발코니 확장비를 딱 보면 600만원, 700만원이에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통 발코니 확장비는 1,7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600만원, 700만원 했느냐?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주변의 시세가 높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을 좀 들어오게 올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어떤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2021년도에 만들어 놨지만 투기 세력을 막는 어떠한 방법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거, 이게 유예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선 건데, 여당이 다수하게 되게 되면 실거주 의무는 완전 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3년 유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